제가 이제 영국 총리에 대해서 불편한 표현을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최근에 수많은 신용평가사들이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리거나 아니면 신용등급을 지금 내리고 있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블랙스완 일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채권 시장, 그중에서도 연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예. 영국에도 국민연금이 있고 그 자산에서 제일 많은 게 채권이죠. 이 채권이 제일 많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크게 훼손이 되면 이 마진콜을 당하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 금리는 오르거든요. 급등하죠. 예. 이게 영국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 실수 하나가 잘못하면 퇴직연금 시장을 송두리째 안 좋은 쪽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실수를 해나가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아직도 이 영국 총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야전사령관 이선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안 좋은데 큰일이네. 예. 자, 우리 김프로님이 잘 좀. 제가 하드캐리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위험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위험 요인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아마 우리 시장이 변곡점이 된다라면 10월 말에서 11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11월 정도면 시장에 어떤 전환점이 올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올 수 있는 위험들이 되게 커지고 있고 그 위험들이 사실 이게 정치하고 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각국의 이제 선거 또는 이제 정치의 어떤 지형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포퓰리즘이라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그 포퓰리즘이 단순한 어떤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시장을 정말 크게 훼손시킬 수도 있는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은 그런 걸 모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치하신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실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정치적으로는 그러실 수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문외한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정치나 이런 금융 경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실수가 있고 이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건데 현재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게 30년 만에 등장한 얘기인데 채권 자경단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 결국엔 채권의 승냥이 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표현으로 보면 시장에 약한 고리가 있으면 거길 파고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국채를 투매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는 세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채권 자경단이란 단어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지금 허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허점들은 단순한 허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실수가 많이 가미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그 허점을 파고들려고 한다. 최근에 여러분들 영국에서 파운드화 사태 기억나실 거고요. 그래서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들의 소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단순히 시장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 국채 시장이 단순히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한 건 괜찮은데 정책을 올바로 쓰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왜 이런 정책을 쓰지? 정말 국채를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몰아넣는 쪽으로 정책을 잘못 쓸 때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수익률이 오르는 거죠.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국채 자경 얘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장에 오르고 내리고는 지금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우리 시장은 빠지죠. 금리가 오르면
또 미국의 금리가 안정이 되면 우리 시장이 안정되는 글로벌 시장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환율하고도 우리 연결되어 주식시장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국채 네. 수익률이 오르면 달러도 강세를 띠고 그때는 안 좋고 네.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사실 주식시장이 빠졌잖아요. 조금 빠졌죠. 예, 반대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환율이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달러와 강세가 멈춰지면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예. 때문에 이 채권 자경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좋은 일은 아니다. 이분들은 채권 금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채권 금리 올리는 게 결국 그 국채를 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외국의 뭐 채권 사냥꾼들로부터 채권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지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경단이라고 해서 네. 채권 시장에 딱 무슨 모임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 통칭을 하는 거죠. 통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네. 통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민감한 직업군을 딱 하나만 뽑으라면 채권 트레이더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이 주식이라고. 근데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볼 때, 네. 야 저게 내가 볼 때는 금리가 지금 충분히 올라야 될 상황인데 이 중앙은행이 미온적으로 한다든지 지난번 영국처럼 반대로 한다든지.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담합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어유 저거 앞으로 저렇게 하면 금리 확 뜰 것 같은데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큰 폭의 채권 가격의 하락과 수익률의 급등을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나 영국도 그랬잖아요. 뭐 저 재정 감세 정책을 정책을 하는 사람들, 바꿨죠. 어유 그렇게 그러면 이제 긴장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자경단 옛날에 자경단이 뭐예요? 자치 치안 맞습니다. 뭐 그런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셀프 컨트롤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 거기에 대해서 베팅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냥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자경단이라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라고 대부분도 알고 있지만 하도 이게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다들 이렇게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경단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네. 현재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공격받은 결과는 현재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아니면 미국이 됐든 금리가 오르면 네. 우리 시장은 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긴축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 물가 때문이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물가 중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근원 물가를 현재 잡히는 걸 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비하고 임금이 제일 중요한데 주거비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문제죠. 주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거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연준이 그렇게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그거는 시차라 내년 여름 정도 아니면 봄 6월 정도면 분명히 크게 꺾일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염려는 덜한데 임금이 문제죠. 임금이 현재 유의미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즉 고용 시장이 너무 강하면 더 강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밤에 나올 건데 네. 어쨌든 이 채권 자경단이 활동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 오늘 밤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용 지표가 이게 아이러니긴 한데 안 좋게 나와야 되는 거겠죠. 고용이 조금 망가지고 있어라는 표현이 나와야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겠죠.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그로 인해서 오르는 반등은 제한적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이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걸 막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에 조합 중에서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고용이 뜨거워서 만약에 시장에 불안함을 준다라면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서 생각보다 변동성이 커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먼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채권 시장에 뭔가 불안한 요인이 감지가 되면서 네. 이를 역이용하려는 세력들이 갑자기 준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이 정책을 쓸 때 굉장히 정책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연준은 열심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영국은 정책적 실수로 다른 길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역시 코로나와 관련된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으면서 어쨌든 각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요거는 좀 가볍게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아시다시피 강한 달러에 신음하는 선진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강한 달러 때문에 신음하는 나머지 선진국들은 자기가 선거 시즌이 되거나 정권 교체기가 되면 정말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수는 앞서도 말씀드린 채권 자경단이 활동을 해서 국채 수익률을 올려서 시장을 조정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치인들은 이런 걸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셨다시피 오늘 새벽에 연준에서는 조기 전환론 이런 건 없을 거다. 전체적으로 금리가 일정 부분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가 제대로 꺾이기 전까지는 안 꺾이겠다. 쉽게 얘기해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채권 자경단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요건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한번 보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제가 이제 영국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주에 불편한 표현을 했는데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도한 거고요. 이분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영국에서 있었던 이 정책 실수가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지고 왔는지 아시겠지만 최근에 수많은 신용평가사들이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리거나 아니면 신용등급을 지금 내리고 있죠. 굉장히 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벌어지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블랙스완 즉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데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채권 시장 그중에서도 연금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국에도 국민연금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이 있고 미국에도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은 대부분 자산 배분 형태로 자산을 투자하는데 그 자산에서 제일 많은 게 채권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채권 비중이 많고 이 채권이 투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크게 훼손이 되면 이 마진콜을 당하면서 이 마진콜을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도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채권을 매도하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 금리는 오르거든요. 급등하죠. 이게 영국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영국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책적 실수 하나가 잘못하면 퇴직연금 시장을 송두리째 안 좋은 쪽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실수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실수를 해나가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아직도 이 영국 총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평가를 주시면 안 됩니다.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 똑똑한 거하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아마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영국 경제가 더 어렵고 힘들다 보니 뭔가 성장을 위한 정책을 쓴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책을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금융시장하고는 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영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약에 발표를 한다라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시장에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시다시피 영국이 지금 국채 매입이 끝나는 게 14일 아니겠습니까? 14일 이후에 채권 자경단이 활동하는지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국 총리가 잘못한 게 영국 총리가 뭐 감세 정책이나 이런 거 했다가 되돌린 게 잘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되돌린 건 잘한 건데 처음에 그 정책을 내놓은 게 잘못됐고 그 정책 중에서도 아직 다 되돌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걸 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뭔가 이런 걸 추진하시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는 게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부하 그 장관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책임까지 미루고.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외신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도 하여튼 전 세계와 비슷하게 영국 중앙은행도 이제 긴축을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영국 정부 행정부는 경제 성장을 조금 더 시켜서 뭐 좀 해보려고 약간 그 중앙은행과 반대로 좀 된 행보를 보였던 거죠. 그런 정책을 한 거죠. 성장을 하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걸
보다도 그 성장을 하는 정책 과정에서 결국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겠다라는 정책이 들어간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긴축도 제대로 안 되고 네. 뭐 성장도 안 되고 엇박자가 나는 거죠. 엇박자가 예, 예. 나서 그걸 그리고 이제 지금 영국 네. 총리가 잘못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자꾸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정책적인 실수를 상당히 자주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영국이요?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도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책 중에 하나고 1970년대에 선진국 중에서 아마 제 기억 속에서는 유일하게 IMF를 겪었던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우리가 알고 북유럽 국가들도 겪긴 했습니다. 북유럽 국가 뭐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국가도 겪긴 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 예전에 파운드와 관련해서 조지 소로스한테 공격당했던 적도 있을 거고 네. IMF 들어갔던 경험도 있었고 그만큼 영국의 정치는 조금 독특한데 금융과 관련해서는 다소 실수하는 경험들이 이전보다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많은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네. 영국이 이전에도 잦은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 근데 영국인들의 정치 성향을 보면 잘 안 바뀌더라. 그리고 이런 정책을 내놨었을 때 바로 바꾸면 되는데 또 저렇게 우기는 거 보니까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게 좋은데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경제를 좋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금융시장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돼 있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다 알고 저러는 건지 모르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공격받기 좋은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좀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지난 2주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얻어맞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정말 정신없이 두들겨 맞았다던 게 한 2주였었는데 이 영국의 역할이 제일 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난 2주간은 우리가 겪지 말았어야 될 피해를 겪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국채 시장은 되게 민감하다. 민감한 국채 시장에서 조금만 정치적으로 잘못하면 공격받기 쉽다. 그런데 그걸 자꾸 정치권들이 나서서 애써 건드리고 있는데 이게 포퓰리즘하고 맞물려 있다. 이게 이럴 수밖에 환경이 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영국의 역할이 그렇게 큽니까? 영향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요즘은 금융이라는 게 영국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리스 사태 났었을 때도 우리가 네.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아주 조그만 국가가 아니면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하나하나가 잘못될 때마다 글로벌 시장에 영향 미치는 영향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냐면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되겠죠. 영국을 공격하면 파운드화만 된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또 시장에선 그러면 안전자산을 찾게 되고 그럼 미 국채를 또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채 금리가 더 뜨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용에 반작용에 계속 이런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어디 한 국가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미국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근데 상황이기 이게 때문에 굉장히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국채 있잖아요. 국채. 국채가 흔들리면은 주식시장 중에 뭐 개별 종목이라든지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대표 종목이 흔들리는 거에 몇 곱절 맞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리보 금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리보 금리를 런던 은행 간 금리인데 사실 그거 요즘 뭐 그게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만은 모든 금융 상품의 근본이 되는 게 미국의 트레저리 본드거든. 맞아요. T 플러스 몇 이렇게 해요. 근데 미국채는 사실 이 다른 나라의 국채하고 딱 비교 가격으로 딱 돼 있으니까 그게 또 이게 환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거든. 워낙 큰 자금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선엽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요국의 채권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되면은 절대 주식 시장이 추세적으로 반등 못 합니다. 맞습니다. 그 늘상 얘기하잖아요. 네. 채권 시장이 안 그러면 네. 주요국 뭐 한 30개 나라만 치더라도 30개 중에 하나만 문제 생겨도 다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고 어떻게 투자를 해? 아니 30개 나라고 무슨 위협을 아니, 어떻게?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국채들은 네. 그냥 무난하다니까 발작을 잘 안 해요. 평상시에는. 그리고 주요국에 뭐 우리나라 국채가 뭐 부도납니까? 그냥 근데
특별히 고춧가루를 뿌린 거지. 맞습니다. 그분이. 예. 그러니까 이게 발자가 확 하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막 영향을 줘가지고 막 소독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가만 들으시는 놔두면 돼, 쓰기를. 투자자분들이 뭐 채권 시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조금 단순하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빠진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영국 총리나 정치적인 실수라면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오르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일단은 환기를 좀 시켜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조합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 이게 만약에 너무 좋게 나오면 어쨌든 간에 금리를 미국에서 더 올린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강화되는 게 되는데 그래요. 다음 주에 있을 영국에서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시기에 만약에 자경단이 공격을 하게 되면 국채 시장의 혼란, 즉 국채는 더 오르게 되겠죠. 예,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다는 점을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영국의 총리가 지난번 감세를 처리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뭐 영국 총리의 생각이 바뀔지 뭐 그걸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랬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영국 총리는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도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건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되게 훌륭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마이웨이를 가시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좀 많이 아쉽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도 문제죠. 오페크 그죠? 감사. 제가 오늘 정치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정치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각국의 갈등이 불러온 또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가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 어느 정도 유가 때문이라도 우리가 좀 숨통을 트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페크가 당연히 경기가 안정 감산하는 건 막을 수는 없는 건데 그 폭이 너무 큰 거죠. 일정 부분 뭐 한 30만 배럴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페크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과 굉장히 그 갈등 구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뉴스에도 나오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 니네 오페크 너네들 러시아하고 손잡았어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격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선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한번 또 환기를 좀 시켜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좀 가지고 와봤고요. 뒤에 한번 보시죠. 핑크타이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핑크타이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우리말로 하면 분홍색 물결이란 얘기죠. 근데 왜 분홍색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원래 여러분들 좌파라고 하면 좌파는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소련이란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극단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서 그게 빨간색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아주 빨간색은 아니고 빨간색으로 가려는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그게 분홍색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핑크라고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게 핑크 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좌파. 네, 약간 좌파. 극좌는 아닌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남미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당선되는 분들이 보면 브라질도 경기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지금 좌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환경들이 어려워지면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는 극으로 가고 있죠.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쪽 국가들 보면 뭐 이탈리아 형제들에서 극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이쪽 남미 쪽은 좌쪽으로 가면서 완전히 대립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나중에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현재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서 이건 좋은 그림은 아닌 거죠. 좌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은 미국보다는 조금 중국에 조금 이제 친중 성향을 띠려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갈등 자체가 우리 경제 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썩 좋을 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금씩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룰라가 같아요. 당선이 만약에 네. 되면은 예상대로 당선이 되면은 그 핑크가 훨씬 커지네요, 그죠? 예, 남미가 그렇다고 뭐 거의 전부 다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어떤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양극단. 되고, 네, 양극단. 이 양극단의 갈등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잖아도 현재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는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줘야 되거든요. 그쵸. 예, 정책적으로 약간 좀 조합을 이루고 합동을 해야 되는데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불안 요소라고 보는 네. 거죠. 물론 이게 기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나 일단 영국이 저렇게 헛발길질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글로벌 역사상 이런 경우가 거의 유일무이해요. 무슨 얘기냐면 채권과 부동산과 주식이 같이 떨어지는 이게 참 드문 케이스인데 통상적으로는 채권이 안 좋으면 주식이 좋거나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안 좋거나 반대로 움직여서 이걸 자산 배분을 해놓은 건데 뭐 같이 떨어지니까 자산 배분에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건 현재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채권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펀드들이 연금 펀드이기 때문에 연금에서 채권이 쪼그라들면 주식 비중이 좋지도 않은데 저절로 늘어나서 주식을 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요게 아마 단기 피크가 되는 시점이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서 영국이 정말 더 공격을 받을 거냐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감세안을 처리한다고 했으니 이것 가지고 그 자경단이라는 애들이 공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지표하고 맞물리면 공격하기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포인트가 우리 시장에는 또 다른 변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네. 우선은 조금 하루 정도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이후에 영국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공격 포인트가 있을 것인지 우리는 조금 더 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정도가 되면 10월부터는 확실히 지표들이 다 꺾여요. 그래서 고용 지표도 꺾입니다. 그런 정도 되면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될 이런 그 큰 좀 어려움들이 지금이 어느 정도 정점이지 않겠느냐는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는 드리고 싶은데 그 조심스럽다 하더라도 지난 2주간에 겪었던 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하루 빠져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네. 이런 정치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우리 이 좋겠습니다. 부장님도 힘드셨나 봐요. 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것도 개인적으로 걸리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든 적이 되게 드물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영국이 저러면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의 역학구도나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영업부로 내려오기 이전에 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부서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흔히 얘기해서 OCIO라고 보통 그러죠. 이 OCIO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LDI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불안했던 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얘네들 마진콜 당하고 그러면 가지고는 국채 다 던질 거고 그럼 금리 더 오르는데 금리 오르면 달러 강세될 거고 시장이 불안해지는데 근데 왜 영국 총리는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걸 알고 얘기하는 건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모르고 얘기한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저도 이 부서에 왔을 때까지 몰랐었을 거기 때문에 이걸 안다라는 게 쉽진 않은 거죠. 중요한 건 알고 난 다음에도 지금 생각을 잘 안 바꾸고 있다라는 게 아쉬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국의 이런 뭐 헛발질 그리고 또 연준의 이런 스탠스 그리고 뭐 감산 또 말씀해주신 게 뭐 남미의 이런 네, 정치적인 네. 지형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데 그래서 결론은 국채가 공격당할 수 있는 네. 좋은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지금 네. 전 세계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 서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미국이 정책을 쓸 때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고 그러니 지금 바이든도 막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오페크 왜 저러니 뭐 그러고 분명히 그럴 거고 어쨌든 유가가 오르다라는 것 자체가 물가에 좋을 리는 없을 거고요. 네. 또 국채금리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은 또 경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럼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고 지금 영국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정책이 실패를 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호주 중앙은행이 원래 0.5 올렸는데 0.25 올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 호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책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미국을 따라서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어제도 이제 나와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호주 같은 경우도 우리와 비슷하게
그 주택 관련해서 대출 금리가 60%가 변동 금리예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택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다 따라 올리기는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 네, 부담을 은연중에 내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항의라고 보셔도 되겠죠. 야, 우리 죽겠어. 그만 올릴래? 라고 항의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더 올라가면 더 벌어지겠죠. 네, 더 네, 갈등도 심해질 거고. 금리가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나 어제 점심을 우리 친구들하고 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나이가 딱 이제 명퇴를 할 거냐 임금 피크 제도를 할 거냐 요거 선택하는 나이가 만 55세. 네. 네. 증권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다수가 그래도 인피를 해야 4대 보험도 되고 학자금도 나온다. 임금 피크를 해야. 네, 네. 명퇴하지 마라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다가 내가 딱 얘기를 해줬거든. 야 금리 1%대는 그게 맞는데 지금 금리가 5%다. 그럼 그 명퇴금을 가져다가 월 이자 지급식으로 하면은 그거 아마 4대 보험 커버하고도 남을 걸? 맞습니다. 그 시간에 예, 예. 난 딴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래? 그래서 이제 야, 그런 것도 영향을 줘요. 많이 영향을 금리가. 주죠. 예, 예. 옛날에 그 명태금 4억, 3, 4억 받는 게 밸류가 없어졌잖아. 근데 지금 3, 4억 목돈으로 받으면 그거를 안전한 채권에 넣어도 월에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까지도 영향을 많이 준다, 금리가. 그리고 뭐 일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야 미국이 4.4% 가지고 그 물가를 잡을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준금리가 4.4%인 거고 실세금리는 미국의 모기지금리 보통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6.8%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4.4까지 올리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가 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굉장히 큰 부담 수준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변동금리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서 한 10%대 초반이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80%가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마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게 한국과 호주 정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우리 이 됩니다. 부장님도 건강 좀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시고 예, 예.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하고 네. 쌩쌩한. 좋은 자료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네. 아니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건강해야죠. 맞습니다. 네. 예. 아프지 마세요. 예. 네. 자, 우리 이선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